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최소화하시고 이 사람하고 생활하면서 느낀 거 혹은 일을 하면서 느낀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장점 위주로 칭찬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칭찬이 좀 쎄하고 평가처럼 느껴지지 않으려면 저는 감사의 마음을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준 덕분에 내가 고마워 라는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의 노력에 대한 칭찬도 되면서 나의 고마운 마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을 놓고 칭찬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후배한테 칭찬하고 싶어요. 잘했네. 네, 그럼 잘했네 하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죠. 끝인데 사실 그렇게 하면. 그쵸. 네. 근데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정말 이 친구한테 깊은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친구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그 덕분에 고마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최 PD가 밤새 야근을 해서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어준 덕분에 우리 팀 조회수나 전체적인 구독자 수가 올라갔어.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무엇을 칭찬하고 싶고 뭐가 고맙구나 그 마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냥 뻔하게 되게 열심히 해, 최고야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이제 그런 칭찬은 금방 흩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조금 더 가슴 깊이 들어오려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뭘 잘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칭찬은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네가 잘한 덕분에 내가 고맙다 이것까지 같이 표현을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는 결과 중심주의잖아요. 맞아요. 뭐 사실 뭐 외모, 능력 이것도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보다 노력을 칭찬했을 때 조금 더 와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열심히 밤새서 해준 덕분에 이런 이야기도 이 사람의 과정, 노력인 거죠. 마찬가지로 뭐 소개팅 자리나 뭐 누군가 만났을 때도 이 자리를 분위기를 좋게 해주기 위한 이 사람의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준 덕분에 제가 상당히 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건네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노력도 칭찬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네. 그리고 호감의 마음도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을 전달할 때 평가처럼 느껴지지 않는 칭찬을 하려면 반드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이어야 될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요것도 칭찬에 안 익숙, 우리나라는 사실 칭찬 문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칭찬에 안 익숙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잘했네 라면 아니에요 별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양의 표현이면 알겠는데 아니요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살짝 내가 이야기하는 게 거절당한 느낌이 든다. 나는 호의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하면은 살짝 부정적인 뉘앙스라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했을 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맞다. 왜 이걸 항상 아니에요가 겸양이라고 생각했지? 우리 문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보고 겸손하고 항상 이게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하려는 마음 때문에 아니요가 나온 건 알지만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안을 한 게 칭찬을 했을 때 일단 그 칭찬을 상대의 공으로 돌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많이 쓰시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하셨는데 오늘 고생하셨어요. 진행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니요 이렇게 같이 진행을 잘해주신 덕분입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의 공을 같이 축혀 세우면 칭찬도 받으면서 덕분입니다. 상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칭찬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칭찬해준 상대의 공까지 넘기면 좀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합니다가 있겠죠.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영혼이 없어요. 네, 그냥 네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감사합니다도 저는 좋아요. 뭐 아니요보다 훨씬 나은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딱히 그 다음 할 말이 생각 안 났을 때 일단 감사합니다를 먼저 하시길 추천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앞으로의 각오나 다짐 같은 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행을 굉장히 잘하시고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목 관리 더 잘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 감사에 대한 나의 각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에 대한 나의 이제 노력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길 추천을 드리고요. 칭찬하는 분들은 저보다도 조금 더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나 겸손하게 나를 낮춘다는 마음으로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신심을 어필하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 관리 더 잘해서 네. 좋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마법의 단어 덕분입니다. 그쵸. 네. 좋게 들어주신 덕분이에요. 제 목소리를 좋게 평가해주신 덕분이죠. 봐주신 덕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목을 칭찬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이제 호인 둘리라고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호의를 보였잖아요. 칭찬은 호의의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뭔가 둘리, 재치 있게 나만의 농담으로 이걸 받아치는 것도 방법이 돼요. 이거는 이제 나만의 레퍼토리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선배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살짝 부끄럽습니다. 이럴 때 점심 뭐 먹고 싶니? 뭐 사줄까? 이런 식으로 좀 나만의 농담으로 넘기면 좀 웃으면서 분위기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여러분만의 호인 둘리, 나만의 농담 하나씩 생각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지금은 그분이 하신 그런 자신만의 이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그분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겹살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항상 그 말을 하니까 이 말은 그분 거구나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났던 어떤 배우분께서도 굉장히 유쾌하게 대처를 하셔서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요. 이제 제가 그분과 작업을 할 때 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아름다우신 분들이 저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느끼하게 리액션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던 스태프들 다 빵 터지고 분위기가 좋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분의 팬이고 이분의 연기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이 분위기가 같이 이제 올라가죠. 아마 그분은 어디 가서도 그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레파토리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만의 레파토리 하나 장착하시길. 사실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 여러 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도 오늘 처음 뵀는데 그 어색한 기분이 제가 싫어가지고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너무 아름다우시네 이런 상투적인 질문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주 안 좋은 케이스에 질문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세요? 네. 제가 이제 처음 만난 자리면 상당히 좀 무겁잖아요, 공기가. 그 어색한 침묵의 시간. 거의 무한의 시간대에 들어간 느낌? 뭘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어색한 관계나 이렇게 갑자기 처음 만나면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저는 항상 날씨 이야기를 던져요. 네. 괜찮은 방법인가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가치보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같이 이제 말로 하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치. 가치보다 위드 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날씨입니다. 날씨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치 이야기라든지 어떤 성향이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를 잘못 꺼내면 첫 만남부터 상당히 불쾌해집니다. 불편해져요. 대권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 성향이 혹시 뭐 좌우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대화가 길어지면 그런 성향이 살짝씩 드러날 때가 나올 수밖에 없죠. 첫 만남에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 이야기나 혹은 뭐 교통처럼 오늘 오시는 게 어떻게 오셨어요? 길 안 막히셨어요? 이런 거. 네, 뭐 멀리서 오셨어요? 뭐 이런 캐주얼한 이야기로 먼저 말문을 여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단 말을 여시는 분이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이야기부터. 네. 근데 내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나 화법이라고 해서 내 얘기만 계속하면 이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 화법으로 나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로 자꾸 수렴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공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공감의 표현이 살짝 아쉬운 거죠. 제가 그래요. 나로 수렴하라는 얘기를 공감이 좀 살짝 참으신 다음에 상대에게 한번 마이크를 주셔야 돼요. 라디오 같은 거 편집하다가 보면요. 진짜 좋은 DJ들은 이 분량의 배분을 상당히 잘합니다. 내가 리드를 하고 상대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근데 조금 이제 열정적이신 분들은 내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죠. 그럼 이제 상대 게스트 나왔는데 꽁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다가 이제 PD가 눈치 줘서 질문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근데 이게 이제 방송이면은 예능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지만 일상에서 포장이 안 되잖아요. 편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나다음, 너 화법입니다. 내 얘기를 한마디를 했어요. 그럼 너는 어떠세요? 당신은 어떠세요? 상대방에게 묻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이거 타고 왔는데 상당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실 때 어떠셨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상대를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좋은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무르르 이어갈 수 있게 계속 흘러가고. 네. 그래서 이 좋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열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 질문에는 단답을 하는 닫힌 질문과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열린 질문이 있는데요. 잘못 질문하시는 분들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세요. 아, 단답형으로? 네. 그러면 이제 상대는 네, 맞아요. 이러고서 그 다음에 적극적인 상대가 아니면 대화가 끊깁니다. 점심 드셨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죠. 네, 이렇게 되는데 상대가 만약에 내향적이거나 좀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냥 말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억지로 리드를 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한테 좀 열린 질문. 뭐 점심에 뭐 드셨어요? 하면 이제 저 떡볶이요. 그래서 떡볶이 뭐 하면서 계속 이야기. 저도 좋아해요 하면서 어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힌트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오로 끝나면 그 다음에 말을 또 이어가기가 또 질문을 생각해서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린 질문을 던지시면 다음에 대한 소재를 찾지 않으셔도 그 소재를 듣고 다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질문이랑 조금 확장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이제 아마 스스로 느끼실 분 계실 거예요. 한 4명, 5명 이야기할 때 네. 나만 이야기하면 대화가 끊기는. 그 이제 제가 이제 단적인 예로 네. 야 오늘 너무 춥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친구는 춥지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 뭐 어떤 다른 친구는 겨울이니까 춥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할 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이제 대화의 리듬, 대화에도 장르가 있다. 이제 음악에 좀 비유를 했었는데요. 공포 영화 음악을 들으면 불협화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배치해서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귀에 거슬리게 만드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처럼 내가 나도 모르게 공포 영화 음악처럼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은 되게 감정적인 발라드처럼 감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혼자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춥지 이러면 네. 그렇지. 근데 대화가 끊기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춥다. 우리의 감정, 넌 안 춥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겨울이니까 춥지 이러면 혼자 다른 장르, 갑자기 불협화음 바이올린 기 하는 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와 대화의 장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의 리듬과 화음을 보셔야 돼요. 리듬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 대화가 막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티키타카가 빨리 되고, 야, 그래서 어땠어? 맞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혼자 되게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 조금 대화가 어색해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는 이제 되게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색해지겠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게 대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이 장르를 못 읽고 대화의 리듬을 살짝 못하시고 어색해요. 엇박을 하시면 나도 모르게 좀 소외되는 기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뭐 짜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짜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만 아는 이야기. 야 우리 동네에 그 1,500원짜리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 너무 맛있어. 아무도 몰라요 그 가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너무 안 좋은 습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아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제 그런 거 소재를 선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할 얘기가 없을 때는 그냥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들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 느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캐주얼한 스몰톡을 이어가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게 뻘쭘한 부장님이랑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딱 단둘이 엘리베이터 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15층이에요.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러는데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클래식 음악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건네는 거죠.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클래식 나오네요?
그럼 이제 부장님 그러네요. 비발디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리세요. 그럼 잘 어울리십니다. 역시 부장님의 회사 다운 막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이 되는 거죠. 사회생활이. 그러니까 그런 소재를 잡으시려면 어색한 사이일수록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모두가 좋아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게 맛집이에요. 오늘 그렇죠. 맛집 괜찮네. 먹는 누구나 먹잖아요.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는 가치도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좀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만 빼시면요. 뭐 평양냉면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말고 웬만하면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거기 맛집 생겼는데 가보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맛집 정보들 그런 얘기도 좀 사회생활 하실 때 좋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광화문인데 광화문 맛집 가보셨어요? 뭐 이런 거. 네, 벌써 떡볶이집 예쁜 거 있는데 그런 거. 맞아요. 떡볶이집 하면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건네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자, 오늘 이제 저랑 처음 뵙고 네.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잘 했나요? 말씀을 편안하게 잘해주신 덕분에 저도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0점짜리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100점짜리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책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또 우리 귀한 분 모셔가지고 저희가 또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네. 어쨌든 저희는 또 이렇게 대화로 풀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책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교과서.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과의 느낌. 정과. 표띠 정과, 뭐 동띠 정과, 뭐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런 거 공부했거든요. 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좀 말하기가 힘들다. 아니면은 뭔가 내가 신입사원인데 회사 선배나 상사들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보시면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답의 느낌으로 나의 생활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 맞습니다. 해답은 아니지만 그 지혜로운 대답, 해답 정도는 볼 수 있을 듯해요. 제가 해답을 약간 그런 식으로 또 풀이해 주시니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칭찬 주고받으면서 네. 급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